너는 비자 필요 없어? 아니, 한국 여권이 그렇게 대단해? 나는 대만에서 온 유학생 샤오펀이다. 지금은 한국의 대학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해 그렇게까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건 K-팝, 한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 정도였고 경제적으로는 반도체에서 TSMC가 삼성보다 앞서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우리는 TSMC 덕분에 세계 최강 반도체 제조국가가 되었고 한국은 그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 대만이 한국보다 낫다고 믿는 편이었다. 대만의 길거리 음식이 더 맛있고 사람들은 더 친절하며 생활비도 저렴하고 기술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한국의 전자제품도 삼성보다는 ASUS나 HTC가 더 우월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내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일이 생겼다. 나는 방학을 맞아 아르헨티나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남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교환학생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나라를 경험하고 싶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일정을 짜고 항공권도 예매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비자 문제다. 나의 대만 여권으로 갈 수가 없다. 게다가 아르헨티나에 입국하려면 관광 비자를 신청해야 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행 일정표, 숙소 예약 증명서, 재정 증명서, 출국 항공권, 그리고 비자 신청서. 게다가 심사 기간은 평균 23주가량이나 걸린다. 비자 발급 수수료도 비싸다. 이걸 보자마자 짜증이 확 났다. 비자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필요한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같이 가기로 한 한국인 친구 희정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야, 너는 비자 안 받아? 아니, 난 비자 필요 없어. 뭐? 어떻게 너는 필요 없는데 나는 필요해? 한국 여권은 무비자 입국 가능하거든. 나는 순간 이해가 안 갔다. 한국이 남미 국가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비자가 필요 없다는 거지? 너무 황당해서 바로 검색을 해봤다. 그리고 내 눈을 의심했다.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한 국가가 무려 191개국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순위 탑 3위 안에 드는 나라였다. 반면 대만 여권은 현실은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훨씬 많았다.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미국도 대만 여권으로는 ESTA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심지어 일부 동남아 국가조차도 대만 여권으로는 비자가 필요했다. 대만은 여권 순위 탑 33위. 아니, 이게 말이 돼? 그동안 나는 한국보다 대만이 더 강한 나라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국가였고 한국 여권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근데 왜 한국은 이렇게 여권이 강한 거야? 이게 너무 궁금해졌다. 나는 한국인 친구들과 교수님께 이 이야기를 꺼내봤다. 그러자 다들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국제 신용도도 높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잖아. 당연히 신뢰도가 높은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자국 국민들에게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을 허용했다고 치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그 나라에서는 한국인을 다시 의심하게 될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 한국인은 해외에서도 법을 잘 지키고 체류 연장을 남용하지 않거든. 나에겐 충격적이었다. 나는 대만이 더 깨끗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더 신뢰받는 국가였다. 불법 체류 문제나 해외에서의 법 준수 같은 요소가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었다. 게다가 한국은 국제협력도 활발히 하고 선진국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비자 면제 협정도 많았다. UN, OECD, G20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반면 대만은 중국과의 외교 문제 때문에 외교적으로 제약이 많았다. 국가로 공식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비자 면제 협정을 맺는 것도 어려웠다. 이걸 알게 되자 한국이 가진 국제적 위상의 차이가 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사실 나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나라일 줄 몰랐다. 나는 한국이 단순히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매우 신뢰받는 나라였다. 나는 대만이 한국보다 낫다고 늘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리고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법을 잘 지키고 정부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쌓아온 결과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는 그동안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알던 한독과 실제 한독의 위상은 너무 달랐다. 그리고 이 생각은 내 한독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이 국제적으로 더 신뢰받는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을까? 한국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작은 나라다. 하지만 여권 파워, 경제력, 외교적 영향력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은 훨씬 앞서 있었다. 나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이유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먼저 나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경제력을 가지게 됐는지 알아봤다. 한국의 경제 규모 GDP는 세계 10위권이다. 반면 대만은 20위권에 머물러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 덕분이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이상이었다. 우선 한국 경제의 특징을 알아봤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이 많은 제조업 강국이다. 한국은 연구개발 R&D 투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른 기술 혁신이 있었다. 한국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과 무역협정을 맺어 글로벌 시장에 유리한 FTA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잘한 나라였다. 삼성, 현대, LG, SK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신뢰도가 매우 높은 세계적인 기업들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TSMC의 차이도 흥미로웠다. TSMC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다. 대만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반도체 최강국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진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강하다. 삼성은 단순히 TSMC와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넓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LG,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국이 단순히 몇 개의 산업에서 강한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다는 것을. 그런데 경제력만으로 여권이 강해질 수 있을까? 나는 그 다음으로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신뢰받는 이유를 조사해봤다.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해외에 가서 불법 체류하는 비율이 일본, 독일 다음으로 낮았다. 비즈니스 신뢰도 한국 기업들은 계약을 철저히 지키고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할 때 신뢰를 두는 비즈니스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원, 인도적 원조, 평화유지 활동 등의 국제 기여도가 높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도 높은 교육 수준과 윤리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인의 불법 체류율이 낮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대만과 한국은 모두 일본의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지만 한국 여권은 일본 체류 현장 거절률이 낮고 불법 체류자가 적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한국인을 더 신뢰한다고 한다. 이 말은 여권의 힘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쌓은 신뢰의 결과라는 뜻이었다. 나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대만도 경제적으로 강한데 왜 한국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대만의 외교 차이를 조사해봤다. 한국은 UN, OECD, G20 같은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강력한 동맹국으로 외교 관계가 탄탄하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며 국제사회 원조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국가 신뢰도가 높다. 반면 대만은 외교적으로 큰 제약이 있었다.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UN 가입이 불가능하고 많은 나라가 대만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비자 면제 협정이나 국제협력이 한국만큼 활발하지 못했다. 이 차이가 한국과 대만의 여권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대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해보니 한국이 왜 국제적으로 신뢰받는지, 왜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한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 차이는 바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이었다. 내가 깨달은 한국의 강점 3가지는 첫째, 강력한 경제력이다. 한국은 다각적인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다. 둘째, 국민들의 신뢰도다. 한국인은 해외에서도 법을 잘 지키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국민들이다. 셋째, 강한 외교력이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협력 관계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제야 나는 희정이가 말했던 말이 이해됐다. 비자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그 나라가 쌓아온 신뢰의 결과야. 나는 처음에는 한국 여권의 힘이 단순한 운이나 경제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신 국가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신뢰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였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되었고 내 태도까지 바뀌게 됐다. 나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이유를 조사하면서 한국이 단순히 경제력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행동과 신뢰도 덕분에 강한 여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한국은 선진국이라면서 왜 이렇게 불친절해? 나는 대만에서 살면서 언제 어디서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익숙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먼저 인사를 나누고 상점에서도 손님에게 미소를 지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달랐다. 어느 날 나는 아르헨티나 여행을 준비하며 필요한 물건을 사러 명동에 갔다. 한우 상품 가게에서 직원에게 제품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최소한의 답변만 했고 미소 한 번 짓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도 대충 설명해주고는 다른 손님에게 가버렸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대만에서는 손님이 오면 가게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고 제품 추천까지 해주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차가운 나라라면 대만이 더 낫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알아가던 중이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국보다 대만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눈앞에 벌어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우산이 없던 나는 급히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우산을 하나 샀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나와 걷다가 한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이 다가가더니 자신이 쓴 우산을 그대로 할머니께 건네주고 본인은 그냥 뛰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너무 놀랐다. 저 사람 우산 없이 그냥 가는 거야? 나는 믿기지 않아서 주변을 둘러봤다. 그런데 비슷한 장면이 또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사람이 우산이 없는 할머니 옆에서 일부러 우산을 같이 써주고 있었다. 게다가 조금 더 걸어가 보니 지나가던 사람이 흘린 지갑을 누군가가 재빨리 주워서 바로 돌려주는 모습도 보였다.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었어? 순간 가게 직원들이 나에게 무뚝뚝하게 대한 이유가 어쩌면 한국 사회의 다른 문화적 특징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친절 문화 특징을 보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효율적이고 빠른 서비스가 중요시하고 흔한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정이 많고 남을 돕는 문화가 강하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국은 대만과 친절함의 방식이 다를 뿐이야. 대만에서는 가게 직원이 손님을 가드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효율과 빠른 서비스를 중요시해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다소 무뚝뚝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한국 사람들은 이타적인 행동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한국이 무조건 차갑고 불친절한 나라라고 단정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날 이후 나는 한국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다. 나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왜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잘 도와줘? 그러자 친구들은 그냥 당연한 거 아냐? 라는 반응을 보였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래. 우리 부모님도 어려운 사람 보면 꼭 도우라고 하셨거든.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해.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으로는 서로 많이 챙겨. 이 말을 듣고 보니 한국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내가 깨달은 한국에 신뢰받는 이유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하고 하지만 개인적인 순간에서는 정이 많고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한국 여건이 강한 이유도 결국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이제야 정말로 깨달았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건 정부나 기업만의 노력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구나.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라도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봐야겠다. 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오해는 이렇게 풀리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한국의 강점이 단순히 돈이 많고 기업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행동과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일들은 하나하나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단순히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하고 직접 겪어보면서 그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한국이 신뢰받는 이유는 국민들의 높은 준법 의식은 해외에서도 법과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은 빠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행정 처리를 해준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정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빠른 일 처리가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순간에서는 따뜻한 배려가 있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국제적 신뢰는 한국 기업과 국민들의 성실함이 글로벌 신뢰도를 높였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신뢰라는 나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전까지 나는 한국과 대만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따지려 했다. 그러나 지금의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비교보다는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 국제적인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는 것과 법과 규칙을 지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국가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한국이 왜 더 인정받는 걸까? 라는 질문을 했지만 이제는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국가 간의 비교보다는 그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나는 내 감정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예전에는 단순히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깊이 한국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한국에서 다시 해보고 싶은 것들은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며 문화 차이를 직접 체험해보고 더 많은 한국인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기업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을 경험해봐야겠다. 내가 경험한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 성공 뒤에는 규칙을 잘 지키는 국민들, 서로 돕는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나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나 교환학생 생활을 했던 나라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준 곳으로 기억할 것이다. 나는 이제 곧 대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그냥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대만에서 실천하고 싶은 것들을 적었다. 첫째, 작은 법과 규칙이라도 더 철저히 지키기. 둘째,
남을 돕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셋째, 다른 나라를 비교하기보다 배울 점을 찾고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대만과 한국을 비교하며 어느 나라가 더 나은지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각 나라가 가진 장점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만에 있는 친구들이 나에게 한국은 어땠어?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참성이 있고 K-팝이 유명하고 사람들이 바빠 보이는 나라 라고 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한국은 신뢰가 쌓인 나라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국민들이 만든 나라야. 공적인 자리에서는 빠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이 깊은 나라야. 나는 한국을 떠나지만 이제 한국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